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장 스트레칭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노 사키, 간호사 출신 장 테라피스트. 이분은 간호사였는데요. 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변비 외래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장 마사지, 장 스트레칭 방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하루에 3번 변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이어트에도 성공했다. 이후에 자신처럼 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장 건강 에스테틱 진이를 열었다. 장 테라피스트로서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하루에 15초, 2주 동안 장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몸은 점차 날씬해진다. 또한 배, 하체, 팔뚝 등 여성이라면 누구나 탄력 있길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마치 무중력 상태에 사는 것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몸을 만들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왜 살이 축축 처지고 잘 빠지지도 않는 걸까요? 쏙 들어갔던 배에 살이 붙어 볼록볼록 뱃살이 접히고 주름이 없던 매끈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팔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짐 현상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의 위치 때문. 장 위치가 낮아지면 보기 싫은 처짐이 온몸에 나타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장의 위치 때문, 똥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장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이 처지면 우선 물리적으로 주위 장기와 살까지 처지게 됩니다. 인체 모형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장은 내장기관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장이 처지면 간과 위 등도 아래로 처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매가 변하는 큰 원인입니다. 그럼 장의 위치는 왜 자꾸만 낮아지는 걸까요? 보통 변비 등으로 쌓인 똥의 무게 때문에 장이 처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장을 지탱하는 근육이 적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장은 다른 장기보다 중력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장기관 중에서도 왼쪽에 위치한 심장과 폐는 뼈가 주위를 둘러싸며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처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 끝만 고정되어 있는 장은 쉽게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 오염은 말 그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배출되지 못한 숙변이 가득 차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 속에 쌓인 가스가 역류해서 배꼽과 입에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친 피부가 오랫동안 지속된 피부 오염, 영양이 부족한 헤어 오염, 심적으로 불안정한 마음 오염으로 인해 늘 짜증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만과 부종, 냉증,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장 오염은 한마디로 종합병원임 셈입니다. 하루에 15초간 집중적으로 장 스트레칭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 누구나 처지지 않는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빛이 나면서 밝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전방위형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바뀌면 마음까지 바뀝니다. 건강한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면서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훨씬 친절해지기도 합니다. 장이 처지면 장 운동이 나빠지고 장 뒤로 지나가는 큰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류 이상이 생기고 대사가 나빠지고 부종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똥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몸 전체가 점점 처집니다. 처진 장은 명백한 비만의 주범입니다. 장이 처져 있는 한 영원히 살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장이 처진 상태로 무의미한 운동을 계속했던 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다이어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암울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쉽게 자신의 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꼽이 찢어진 모양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꼽 모양이 가로인 경우 당신의 장은 틀림없이 처졌습니다. 배꼽 모양이 세로인 경우 숫자 1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신의 장은 처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아이, 약 6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살짝 배꼽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분명 예쁜 세로 배꼽일 것입니다. 자신의 장내 상태를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매일 장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첫 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똥이 물에 떠 있는지만을 살짝 보세요. 물에 뜨는 똥이 가라앉는 똥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애초에 똥이 물에 뜬다는 것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했다는 증거입니다. 식이섬유는 좋은 의미에서 박테리아를 유인하고 가스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내 플로라가 건강한 경우 똥이 뜨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장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프레스 스트레칭. 두 발을 어깨 너머로 벌리고 선다. 손은 허벅지 위에 둔다. 두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코로 5초간 숨을 들이마신다. 팔의 움직임에 맞춰서 배, 가슴 순서대로 들이마신다. 팔을 천천히 내리면서 팔의 움직임에 맞춰 가슴, 배 순서대로 10초간 입으로 숨을 내쉰다.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배꼽이 보일 때까지 상체를 서서히 굽힌다. 숨을 내쉰 뒤 상체를 일으켜 자세를 바로하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복식 호흡을 하면 배가, 흉식 호흡을 하면 가슴에 올라간다. 이때 장도 함께 올라간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함으로써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은 미안합니다 스트레칭입니다. 효과는 초간단 똥 배출법이라고 합니다. 1.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2. 오른손을 골반 위에 얹고 왼손은 갈비뼈 아래에 얹는다. 그렇게 한 다음 90도로 인사하듯 상체를 천천히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머리를 최대한 멀리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1, 2, 3, 4 숫자를 세며 반복한다. 상체를 숙일 때 두 손으로 옆구리를 주무른다. 총 10회 동안 왼손 위치를 천천히 골반까지 옮기면서 문지른다. 마지막에는 두 손 모두 골반 위치에 얹은 상태가 되도록 한다. 기대되는 효과. 상체를 숙이거나 옆구리 마사지를 함으로써 배변을 촉진한다. 변비가 해소되는 등 노폐물의 독소가 제거되면 장 위치가 높아진다. 장요근, 대둔근, 햄스프링. 이런 근육들이 이완되면 몸 전체가 부드러워진다. 장이 더 이상 처지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왼발 콩콩을 3번 해보세요. 제가 왜 왼발 콩콩을 추천하느냐 하면 콩콩 띄움으로써 온몸을 아래 위로 흔들어 장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장의 왼쪽을 중심적으로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장의 왼쪽에는 바로 공포스러운 마의 오염 구간, 즉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음식 찌꺼기가 정체되기 쉬운 횡행결장과 하행결장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콩콩 뛰어 마의 오염 구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디톡스, 팔꿈치 들고 양치질하기.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를 닦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양치질도 방법만 바꿔주면 효과적인 장 스트레칭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팔꿈치를 들고 양치질하기. 이걸로 충분합니다. 팔꿈치를 지면과 수직이 아닌 평행이 되도록 두는 겁니다. 팔을 올리면 옆구리 쪽이 위로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들 텐데 이때 장과 주변의 근육도 함께 당겨 올라가게 됩니다. 장 위치를 높이는 습관, 2단계씩 올라가기. 장 리프팅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면 장을 지탱하는 장요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넓게 벌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3계단, 4계단씩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2계단씩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2계단일까요? 그건 바로 2계단씩 뛰어 올라갈 때 벌어지는 다리의 각도가 장 스트레칭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약해지는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장이 아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굿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진동. 물론 장이 좋아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동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세한 상하 진동만으로도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혈류가 개선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건 몸을 살짝살짝 흔들어 장을 기분 좋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아있을 때 무릎을 달달 떤다거나 혼자 있을 때 콩콩 뛰는 것도 좋습니다. 깡충깡충 토끼띠을 하는 것도 장을 끌어올리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선체로 할 수 있는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가 있습니다. 역 플랫폼에서 짐을 들고서 해도 좋습니다. 똑바로 선 채로 발 뒤꿈치를 톡톡 아래 위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에게는 충분히 바람직한 진동입니다. 장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장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자몽에 정유 성분이 들어간 입욕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 리프팅 습관 중 하나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입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혈류 개선, 기초 대사량 증진, 수압을 이용한 마사지 효과, 릴렉스 효과 등 장 리프팅을 돕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전부 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초 대사량 증진은 장 리프팅과 직결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장이 제 기능을 찾고 변비가 해소됩니다. 즉, 배출이 잘 되는 장으로 바뀌어 장이 가벼워지고 위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자몽을 더하면 놀랍게도 다이어트 효과, 젊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몽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몽 향을 맡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체내의 지방이 분해되고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라벤더 향을 맡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체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자가 말하는 장에 대한 나쁜 습관입니다. 당신은 머리를 감고서 드라이어로 완전히 다 말리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말리지 않는 스타일인가요? 말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그 습관은 당장 고쳐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고민하는 변비를 비롯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은 후 바짝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머리가 시원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시원함을 느끼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설령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젖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두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무섭게도 두피가 시리면 온몸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머리숱이 아무리 많더라도 머리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부 바람을 쐬면 금세 온몸의 열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찬기가 쭉 내려와 장 등 내장 기관까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장은 기능이 둔해지고 처지게 됩니다. 원래 처질 기미가 보였던 장이라면 훨씬 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촉촉하게 젖은 느낌의 헤어스타일이 아무리 좋아도 머리는 철저히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엄밀히 말해서 바나나 한 개로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이라는 시간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아침은 장을 포함한 몸 전체가 배설에 힘쓰는 시간대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많은 양을 먹으면 정작 중요한 배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식사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챙겨 먹되 그중 아침을 아주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이 받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신체 리듬에 따라 음식물을 장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팬케이크는 장을 처지게 만드는 요주의 다이어트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당분 과다가 문제입니다. 반죽만 해도 당분이 과도한데 생크림, 달콤한 소스, 딸기 등의 과일까지 얹었으니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당분, 특히 백설탕은 우리 몸을 붓게 하고 몸을 이완해 내장을 처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쌀로 만든 팬케이크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팬케이크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에 다량 함유된 글루텐 성분은 장을 처지게 하는데 심지어 장에 구멍이 뚫리는 질병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란 장 점막에 구멍이 뚫려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이물질이 혈액 속으로 새어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장에 구멍이 뚫리는 원인 중 하나로 글루텐이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죽이 푹신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씹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충 씹고 넘기게 되면 이런저런 말썽이 생기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입안에서 침이 나오죠. 침은 입안에서 시작되는 소화기관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음식물을 미리 분해해주는 최초의 소화액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꼭꼭 씹지 않아서 분비되는 침의 양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해야 되는 일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의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장이 점점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도 나빠지고 몸매도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다음은 저자가 추천하는 장에 좋은 디저트들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 해소에 탁월한 말린 과일과 견과류,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팥 앙금이 들어간 화과자류,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식혜와 무가당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이 훨씬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장 위치를 높이면서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그런 식품들은 바로 점액질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나또, 오크마, 마, 멜로키아, 미역, 해조류, 연근 등이 있는데 이런 식품들은 모두 끈적끈적한 점액질 식품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품에는 사실 공통된 점액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뮤신입니다. 뮤신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불리는 성분과 단백질이 합성된 것으로 단백질 분해 효과가 있어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 위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신을 구성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점액질로 인해 장내 음식물의 이동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혈당치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장 건강식인 바나나는 장 리프팅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당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단맛은 적지만 칼로리가 낮아 혈당치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당류보다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장까지 이동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함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똥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거나 여분의 지질을 흡수해 똥과 함께 배출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편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다량 흡수해 똥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에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대변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하루에 2~3개씩 먹으면 안됩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1개가 적당합니다. 바나나 100g 1개는 칼로리가 86칼로리입니다. 이것은 밥 1/3 공기, 식빵 2분의 1 조각과 맞먹습니다. 탄수화물의 양도 꽤 높은데 바나나 100g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은 22.5g입니다. 이처럼 바나나의 당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고의 장 리프팅 음료가 있다면 매일 마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따뜻한 두유를 추천합니다. 이때 말하는 두유는 커피 두유나 딸기 두유 같은 달콤한 두유 음료나 당분과 향이 첨가된 조제 두유가 아닙니다. 감미료와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대도와 물만으로 만든 무조종 두유를 말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대두사포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대두이소플라본, 이런 성분들은 모두 조제 두유보다는 무조종 두유에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종 두유가 아닌 다른 두유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장을 생각하면 두유의 주성분인 대두에 대두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올리고당은 좋은 의미로 특이한 존재입니다. 바나나의 프락토 올리고당처럼 위의 십이지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이동해서 유익균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대두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두유는 하루에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올리고당이란 약 20종류의 당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바나나, 우엉, 양파, 마늘 등의 다량 함유, 이소말토 올리고당, 벌꿀 등의 다량 함유, 갈락토 올리고당, 우유와 유제품 등의 다량 함유, 대두 올리고당, 대두, 두유, 된장 등의 다량 함유. 올리고당의 장점은 한마디로 위와 소장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바로 장까지 도달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술술 잘 익혔고 내용도 쉽고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장 스트레칭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노사키, 간호사 출신 장 테라피스트. 이분은 간호사였는데요.
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변비 외래에서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장 마사지, 장 스트레칭 방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하루에 3번 변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이어트에도 성공했다. 이후에 자신처럼 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장 건강 에스테틱 진이를 열었다. 장 테라피스트로서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 하루에 15초, 2주 동안 장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장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몸은 점차 날씬해진다. 또한 배, 하체, 팔뚝 등 여성이라면 누구나 탄력 있길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마치 무중력 상태에 사는 것처럼 중력을 거스르는 몸을 만들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왜 살이 축축 처지고 잘 빠지지도 않는 걸까요? 쏙 들어갔던 배에 살이 붙어 볼록볼록 뱃살이 접히고 주름이 없던 매끈하던 얼굴에 희미하게 팔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짐 현상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장의 위치 때문. 장 위치가 낮아지면 보기 싫은 처짐이 온몸에 나타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장의 위치 때문, 똥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장 위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이 처지면 우선 물리적으로 주위 장기와 살까지 처지게 됩니다. 인체 모형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장은 내장기관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장이 처지면 간과 위 등도 아래로 처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몸매가 변하는 큰 원인입니다. 그럼 장의 위치는 왜 자꾸만 낮아지는 걸까요? 보통 변비 등으로 쌓인 똥의 무게 때문에 장이 처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장을 지탱하는 근육이 적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장은 다른 장기보다 중력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내장 기관 중에서도 왼쪽에 위치한 심장과 폐는 뼈가 주위를 둘러싸며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처지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양 끝만 고정되어 있는 장은 쉽게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 오염은 말 그대로 소화 흡수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와 배출되지 못한 숙변이 가득 차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 속에 쌓인 가스가 역류해서 배꼽과 입에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친 피부가 오랫동안 지속된 피부 오염, 영양이 부족한 헤어 오염, 심적으로 불안정한 마음 오염으로 인해 늘 짜증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비만과 부종, 냉증,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장 오염은 한마디로 종합병원임 셈입니다. 하루에 15초간 집중적으로 장 스트레칭을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 누구나 처지지 않는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빛이 나면서 밝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성별을 불문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전방위형 미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가 바뀌면 마음까지 바뀝니다. 건강한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면서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훨씬 친절해지기도 합니다. 장이 처지면 장 운동이 나빠지고 장 뒤로 지나가는 큰 혈관이 압박을 받아 혈류 이상이 생기고 대사가 나빠지고 부종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고 노폐물이 쌓이고 똥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몸 전체가 점점 처집니다. 처진 장은 명백한 비만의 주범입니다. 장이 처져 있는 한
영원히 살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장이 처진 상태로 무의미한 운동을 계속했던 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다이어터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암울했던 과거를 교훈 삼아 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쉽게 자신의 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바로 배꼽이 찢어진 모양이 가로인지 세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꼽 모양이 가로인 경우 당신의 장은 틀림없이 처졌습니다. 배꼽 모양이 세로인 경우 숫자 1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신의 장은 처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건강한 아이, 약 6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살짝 배꼽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분명 예쁜 세로 배꼽일 것입니다. 자신의 장내 상태를 관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매일 장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첫 똥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똥이 물에 떠 있는지만을 살짝 보세요. 물에 뜨는 똥이 가라앉는 똥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애초에 똥이 물에 뜬다는 것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했다는 증거입니다. 식이섬유는 좋은 의미에서 박테리아를 유인하고 가스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내 플로라가 건강한 경우 똥이 뜨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장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프레스 스트레칭. 두 발을 어깨 너머로 벌리고 선다. 손은 허벅지 위에 둔다. 두 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코로 5초간 숨을 들이마신다. 팔의 움직임에 맞춰서 배, 가슴 순서대로 들이마신다. 팔을 천천히 내리면서 팔의 움직임에 맞춰 가슴, 배 순서대로 10초간 입으로 숨을 내쉰다.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배꼽이 보일 때까지 상체를 서서히 굽힌다. 숨을 내쉰 뒤 상체를 일으켜 자세를 바로하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복식 호흡을 하면 배가, 흉식 호흡을 하면 가슴이 올라간다. 이때 장도 함께 올라간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함으로써 자율신경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은 미안합니다 스트레칭입니다. 효과는 초간단 똥 배출법이라고 합니다. 1. 두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선다. 2. 오른손을 골반 위에 얹고 왼손은 갈비뼈 아래에 얹는다. 그렇게 한 다음 90도로 인사하듯 상체를 천천히 숙였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한다. 머리를 최대한 멀리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1, 2, 3, 4 숫자를 세며 반복한다. 상체를 숙일 때 두 손으로 옆구리를 주무른다. 총 10회 동안 왼손 위치를 천천히 골반까지 옮기면서 문지른다. 마지막에는 두 손 모두 골반 위치에 얹은 상태가 되도록 한다. 기대되는 효과. 상체를 숙이거나 옆구리 마사지를 함으로써 배변을 촉진한다. 변비가 해소되는 등 노폐물의 독소가 제거되면 장 위치가 높아진다. 장요근, 대둔근, 햄스프링. 이런 근육들이 이완되면 몸 전체가 부드러워진다. 장이 더 이상 처지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왼발 콩콩을 3번 해보세요. 제가 왜 왼발 콩콩을 추천하느냐 하면 콩콩 띄움으로써 온몸을 아래 위로 흔들어 장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장의 왼쪽을 중심적으로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장의 왼쪽에는 바로 공포스러운 마의 오염 구간, 즉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음식 찌꺼기가 정체되기 쉬운 횡행결장과 하행결장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콩콩 뛰어 마의 오염 구간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 디톡스,
팔꿈치 들고 양치질하기.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를 닦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양치질도 방법만 바꿔주면 효과적인 장 스트레칭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팔꿈치를 들고 양치질하기. 이걸로 충분합니다. 팔꿈치를 지면과 수직이 아닌 평행이 되도록 두는 겁니다. 팔을 올리면 옆구리 쪽이 위로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들 텐데 이때 장과 주변의 근육도 함께 당겨 올라가게 됩니다. 장 위치를 높이는 습관, 2단계씩 올라가기. 장 리프팅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면 장을 지탱하는 장요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넓게 벌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3계단, 4계단씩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2계단씩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2계단일까요? 그건 바로 2계단씩 뛰어 올라갈 때 벌어지는 다리의 각도가 장 스트레칭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약해지는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장이 아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굿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진동. 물론 장이 좋아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동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세한 상하 진동만으로도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혈류가 개선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건 몸을 살짝살짝 흔들어 장을 기분 좋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앉아있을 때 무릎을 달달 떤다거나 혼자 있을 때 콩콩 뛰는 것도 좋습니다. 깡충깡충 토끼띠을 하는 것도 장을 끌어올리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면 선체로 할 수 있는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가 있습니다. 역 플랫폼에서 짐을 들고서 해도 좋습니다. 똑바로 선 채로 발 뒤꿈치를 톡톡 아래 위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에게는 충분히 바람직한 진동입니다. 장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장에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자몽에 정유 성분이 들어간 입욕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 리프팅 습관 중 하나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입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혈류 개선, 기초 대사량 증진, 수압을 이용한 마사지 효과, 릴렉스 효과 등 장 리프팅을 돕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전부 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초 대사량 증진은 장 리프팅과 직결합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장이 제 기능을 찾고 변비가 해소됩니다. 즉, 배출이 잘 되는 장으로 바뀌어 장이 가벼워지고 위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자몽을 더하면 놀랍게도 다이어트 효과, 젊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몽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몽 향을 맡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체내의 지방이 분해되고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라벤더 향을 맡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체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자가 말하는 장에 대한 나쁜 습관입니다. 당신은 머리를 감고서 드라이어로 완전히 다 말리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말리지 않는 스타일인가요? 말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그 습관은 당장 고쳐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고민하는 변비를 비롯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물기를 닦은 후 바짝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머리가 시원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면 시원함을 느끼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설령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젖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두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무섭게도 두피가 시리면 온몸에 그 영향이 미칩니다. 머리숱이 아무리 많더라도
머리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부 바람을 쐬면 금세 온몸의 열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찬기가 쭉 내려와 장 등 내장 기관까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장은 기능이 둔해지고 처지게 됩니다. 원래 처질 기미가 보였던 장이라면 훨씬 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촉촉하게 젖은 느낌의 헤어스타일이 아무리 좋아도 머리는 철저히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엄밀히 말해서 바나나 한 개로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이라는 시간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아침은 장을 포함한 몸 전체가 배설에 힘쓰는 시간대입니다. 그런 시간대에 많은 양을 먹으면 정작 중요한 배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식사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챙겨 먹되 그중 아침을 아주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이 받는 부담을 생각한다면 신체 리듬에 따라 음식물을 장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팬케이크는 장을 처지게 만드는 요주의 다이어트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당분 과다가 문제입니다. 반죽만 해도 당분이 과도한데 생크림, 달콤한 소스, 딸기 등의 과일까지 얹었으니 혈당치가 급상승하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당분, 특히 백설탕은 우리 몸을 붓게 하고 몸을 이완해 내장을 처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쌀로 만든 팬케이크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팬케이크는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에 다량 함유된 글루텐 성분은 장을 처지게 하는데 심지어 장에 구멍이 뚫리는 질병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란 장 점막에 구멍이 뚫려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이물질이 혈액 속으로 새어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장에 구멍이 뚫리는 원인 중 하나로 글루텐이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죽이 푹신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씹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충 씹고 넘기게 되면 이런저런 말썽이 생기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입안에서 침이 나오죠. 침은 입안에서 시작되는 소화기관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음식물을 미리 분해해주는 최초의 소화액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꼭꼭 씹지 않아서 분비되는 침의 양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해야 되는 일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의 면역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장이 점점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도 나빠지고 몸매도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다음은 저자가 추천하는 장에 좋은 디저트들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 해소에 탁월한 말린 과일과 견과류,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팥 앙금이 들어간 화과자류,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식혜와 무가당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이 훨씬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장 위치를 높이면서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알려주세요. 그런 식품들은 바로 점액질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나또, 오크마, 마, 멜로키아, 미역, 해조류, 연근 등이 있는데 이런 식품들은 모두 끈적끈적한 점액질 식품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품에는 사실 공통된 점액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뮤신입니다. 뮤신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불리는 성분과 단백질이 합성된 것으로 단백질 분해 효과가 있어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 위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위염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신을 구성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점액질로 인해 장내 음식물의 이동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혈당치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장 건강식인 바나나는 장 리프팅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당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설탕보다 단맛은 적지만 칼로리가 낮아 혈당치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당류보다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장까지 이동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함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똥을 부드럽게 해서 배출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거나 여분의 지질을 흡수해 똥과 함께 배출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한편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다량 흡수해 똥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에 적절한 자극을 줌으로써 대변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하루에 2~3개씩 먹으면 안됩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1개가 적당합니다. 바나나 100g 1개는 칼로리가 86칼로리입니다. 이것은 밥 3분의 1 공기, 식빵 2분의 1 조각과 맞먹습니다. 탄수화물의 양도 꽤 높은데 바나나 100g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은 22.5g입니다. 이처럼 바나나의 당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최고의 장 리프팅 음료가 있다면 매일 마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따뜻한 두유를 추천합니다. 이때 말하는 두유는 커피 두유나 딸기 두유 같은 달콤한 두유 음료나 당분과 향이 첨가된 조제 두유가 아닙니다. 감미료와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대도와 물만으로 만든 무조종 두유를 말합니다. 양질의 단백질,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레시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대두사포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대두이소플라본, 이런 성분들은 모두 조제 두유보다는 무조종 두유에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종 두유가 아닌 다른 두유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장을 생각하면 두유의 주성분인 대두에 대두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올리고당은 좋은 의미로 특이한 존재입니다. 바나나의 프락토 올리고당처럼 위의 십이지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대장까지 이동해서 유익균의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대두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매우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두유는 하루에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올리고당이란 약 20종류의 당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바나나, 우엉, 양파, 마늘 등의 다량 함유, 이소말토 올리고당, 벌꿀 등의 다량 함유, 갈락토 올리고당, 우유와 유제품 등의 다량 함유, 대두 올리고당, 대두, 두유, 된장 등의 다량 함유. 올리고당의 장점은 한마디로 위와 소장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바로 장까지 도달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 술술 잘 익혔고 내용도 쉽고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